네, 우리 군이 신형 이지삼 세 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장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강정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정규 기자, 이번에 승인된 신형 이지삼 건조 계획, 정식 이름도 좀 길더라고요. 네, 뭐 정식 명칭이 광개토 대항함 3 배치 2 체계 개발 기본 계획. 말도 어렵고 좀 깁니다. 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한다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개토 대항함 3 배치 2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광개토 대항함은 우리 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구축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 구축함의 성능이 개량될 때마다 이 광개토 대항함 1, 2, 3로 나눠서 개발 단계에서 부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광개토 대항함 3는 이지스 구축함을 말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그 함정 틀 안에 미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지스 체계를 삽입한 전투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배치 1은 영어로 묶음이라는 뜻인데 이 세종대왕함과 율곡 2함, 류성룡함 등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배치 2, 두 번째 묶음은 조금 더 성능이 개량된 신형의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종의 틀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미국식의 어떤 체계를 이식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면 되겠는데, 자,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형 이지삼 어떤 무기입니까? 최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지스 구축 체계,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이 외형을 보면 이 함교 부분에 이 육각형 모양의 어떤 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파이 레이더라는 것인데 이게 함교의 동서남북 이 사면에 붙어 있어서 이 360도 실시간으로 감시와 탐지가 가능한 체계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레이더라고 하면 배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이더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는 동안 이 사각지대가 1, 2초씩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파이 레이더. 단순 탐지뿐만 아니라 이 표적이 적 군함인지 혹은 잠수함인지 항공기인지 미사일인지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년 전 북한이 한창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궤적을 추적했던 것 바로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탄도탄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도 주먹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감지만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신형 구축함에는 탄도탄을 탐지하고 요격까지 할 수 있는 이 펀치라인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요격 체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미국에서 만든 SM-3를 말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안에 이 같은 요격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결정된 상태이고요. 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무장, 이것을 무엇으로 할지는 현재 별도의 사업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명칭은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이라고 해서 SM-3라고 못 박지도 않았어요. 현재 개발 단계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무기를 자체 개발할지 혹은 해외에서 구매할지 결정된 그것은 앞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공식 입장 SM-3 도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우리 군이 이 같은 무기 체계, 요격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른바 소요 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때 이 SM-3급 성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해군 출신인 전임 장관 송영무 장관도 재임 기간 동안 SM-3 도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이제 송 장관 스스로도 국회나 이런 공식 석상에서 SM-3를 도입하겠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현재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뭐 SM-3 외에 뭐 딱히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이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문제, 이거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 현재 입장은 이 SM-3를 SM-3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 MD 편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3를 SM-3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황상 유력하다. 여기까지만 지금 정리가 되는 건데 대체 이 무기가 어떤 무기길래 MD 편입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SM-3의 요격 고도가 500km입니다. 즉 우주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첨단 무기라는 건데요. 네. 이 탄도탄은 보통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승 단계, 비행 단계, 하강 단계로 네. 이렇게 보통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간 단계인 그 비행 단계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뭐 사드라든가 패트리엇, 뭐 엘셈, 엠셈과 같은 이 하강 단계에서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보다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네. 한 번 더 요격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SM-3의 가장 큰 무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이 500km라는 이 요격 고도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최대 정점 고도와 최대 사거리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4배 차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요격 고도 500km를 정점으로 봤을 때 네. 곱하기 4를 하면 2000km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2000km 이상 되는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북한이 우리 한반도 남한 지역을 공격할 때 쓰는 사거리 500km 혹은 1000km 이내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보다는 네. 좀 무기의 성능이 좀 너무 월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는 뭐 일본 내지는 뭐 미국, 하와이, 괌 이런 데를 겨냥하는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MD 편입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네.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땅만 지키는 용도로 좀 과한 면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듣긴 하네요. 네, 무엇보다 이제 비용 문제가 네. 가장 크거든요. 이 SM-3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도 뭐 약 수천만 원, 뭐 수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네. 하는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이렇게 비싼 무기를 들여와서 탄도탄 요격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뭐 우리 같은 이제 뭐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뭐 탄도탄의 표적이라는 것이 또 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듯이 바로 그 표적 앞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근데 이 SM-3라는 무기 체계는 해상에 특히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여서 뭐 비유하자면 골 넣는 골키퍼처럼 골문을 비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날아오는 네. 미사일을.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좀 맞지 않는다.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네, 있다는 뭐 전문가 이런 지적도 지적이 있다.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SM-3의 지상 발사 체계가 따로 있어요. 뭐 이지스 어쇼라는 무기 체계인데 뭐 그거를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뭐 추진하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가성비, 가격대 성능도 좀 그렇지만 외교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애써 봉합된 한중 사드 갈등이 사실 SM-3를 바다 위에 사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재현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뭐 아직 중국의 공식 반응은 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31일 한중이 그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선언할 때 이 3불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또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따라서 향후 SM-3 도입이 결정되면 중국이 이 3불 약속을 어겼다라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좀 수세에 몰린 상태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협상을 통해서 미중 관계를 안정되게 이끌고 가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따라서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는 피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과거 사드의 경우에는 주한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MD 체계의 전진 배치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SM3의 경우는 우리 군이 도입해서 우리 군이 자체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근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측을 설득해서 미국의 어떤 MD 체계에 편입되는 형태로 작전 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무기를 도입하면 이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만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방부 입장도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